55이 되어서야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참고 견디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당연한 진리를 알기까지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24세 봄, 저는 흰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본 맞선 자리에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이 유창했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며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렸고 내가 당신 고생은 절대 안 시켜라는 그 한마디에 부모님은 안심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초반 신혼의 단맛은 짧았습니다. 남편은 일을 시작할 때마다 거창한 계획을 늘어놓았지만 끝맺음은 항상 흐지부지였습니다.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그 부족함을 메우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예물들이 하나둘 전당포로 들어갔고 저는 그것을 숨기느라 친정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작고 연약한 생명체의 온기가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불안 속에서 키우지 말자.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그날부터 제 인생의 중심축은 저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외도를 알게 된 건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지갑에서 우연히 발견한 모텔 영수증, 낯선 여자 이름이 저장된 휴대전화, 그리고 점점 잦아지는 야근. 모든 것이 명백했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용기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아버지 없는 삶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 일이 많아서. 새벽 2시에 들어온 남편의 셔츠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으며 저는 그저 고생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부엌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은 차갑게 빛났고 제 가슴 속에도 차가운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자주 바꿨고 그때마다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라며 흥분했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로 새벽 5시에 출근해 설거지를 했고 낮에는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김치전을 부쳤으며 저녁에는 학원 청소를 했습니다. 겨울밤 얼어붙은 학원 복도를 걸레질하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학원생들은 따뜻한 교실에서 공부했고 저는 차가운 복도에서 그들이 흘린 음료수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들이 대학만 가면.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회장이라는 6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식사를 하며 가끔 제게 친절한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단순한 배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제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불편했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해도 됩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은 친절한 듯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제가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소유하고 싶은 대상으로 비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빼내며 정중히 웃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오래 울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존엄이 흔들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아들의 평온한 숨소리가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위안이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봄,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겠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는 평생 제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생활비를 준 적 없으면서 자신이 희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옷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을 뿐입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이 그저 공허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떠나보낸 건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작은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제가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취기가 올라오자 비로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는 건 그 남자 때문이 아니라 사라진 제 청춘 때문이라는 것을. 24부터 55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간들을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쓰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이 취한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을 거야.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한 남자가 제 삶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들이 아르바이트하던 카페 건물을 소유한 사업가였습니다. 46, 젊은 나이에 중견기업을 이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그의 조용한 태도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아들의 소개로였습니다. 그는 제게 인사를 건네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드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주로 들었고 가끔 적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아들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아드님의 성실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빈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짧은 문자로 안부를 물었고 가끔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그는 저를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강을 바라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전부 선생님의 몫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선생님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선생님은 아름답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아름답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에 살짝 다가왔지만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떨리는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퍼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천천히.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저도 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데이트는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며 걷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삶에 대해 물었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밤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들. 대단하십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전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틴 것뿐이에요.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강함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천천히 제 손등에 입맞춤했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입맞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5의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떨림을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그는 저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고층이었습니다.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창밖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추우시죠? 그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스쳤고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자의 손길을 거부하며 살아온 제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즉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처럼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우리에겐 시간이 많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전했습니다. 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그는 저를 조용한 펜션으로 초대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을요? 저와 함께하는 것.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게 말없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깨질까 조심하듯 제 떨림을 느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물음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은가요?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그리고 설렘도 모두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부드럽게 받아주었습니다. 그 밤 우리가 나눈 것은 단순한 육체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었고 위로였으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의 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새벽녘 그의 품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말, 그 말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이 아닙니다. 아내도
엄마도 되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가끔 저와 그를 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라고 말하는 아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존중합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밤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줍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자체가 행복입니다. 가끔 거울을 봅니다. 56이 된 제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여자는 나이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55세 남편에게 버려진 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저는 비로소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도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그걸 믿게 됐어요. 인생은 55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5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그 어떤 시작보다 아름답고 진실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을 물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침내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